안녕하세요. 새로운 따오기의 스피커가 된 오기입니다. 성은 따.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출퇴근을 책임지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경쟁 관계였던 애플과 구글이 힘을 합쳐 코로나 확진자 추적 앱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둘이서 뭘 또 다 해먹으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흥미로웠기 때문에 오늘은 구글과 애플이 왜 이런 콜라보를 하게 되었는지 또 한국의 추적 시스템과는 어떤 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유례없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통신사, 카드사 등과 연계 확진자 동선 파악과 고위험 노출자들을 찾아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적극적 동선 추적이 확산 속도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보였죠. 그러나 급한 대로 GPS를 통한 위치 추적을 도입한 국가도 있지만 한국처럼 카드 사용 내역 추적을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쉽게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안이 없는 와중에 애플과 구글이 한국처럼 개인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확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핵심은 바로 블루투스입니다. 휴대폰 찾기 같은 기능도 모두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블루투스를 켜면 핸드폰은 무선 송신소가 되는 셈입니다. 송신소가 된 핸드폰은 신호를 보내고 또 신호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만 블루투스는 기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핸드폰은 주위에 있는 모든 기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구글과 애플은 이런 기계들의 인사 이력을 저장해 확진자와 노출자를 추적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동의하에 내가 주고받았던 인사 이력을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모든 앱 사용자들은 주기적으로 확진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인사 이력과 비교합니다. 이때 겹치는 인사 이력이 나오는 사람을 밀착 접촉자로 분류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위험 여부를 경고합니다. 단순히 노출 사실만 알리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확진자의 동선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개인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접촉자를 찾아내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물론 앱이 기대만큼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용자가 없다면 추적 시스템이라는 어플의 가치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니까요. 또 기술의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접촉자 추적 의료 보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m 내에 15분간 대화한 사람뿐만 아니라 15분간 밀폐 공간에 있었던 사람도 접촉자로 분류를 하는데 비행기나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자로 분류해낼 것인가 같은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뛰어난 기술이다를 떠나 경쟁사였던 구글과 애플이 힘을 합쳐 이러한 앱 개발을 함께 하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구글과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MIT, 보스턴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공동연구팀의 PACT, 스탠포드가 중심이 된 코비드 워치,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스탑 코비드는 모두 구글, 애플과 비슷한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시스템입니다. 이들이 한국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떤 순간에도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확성만 본다면 한국의 시스템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근 한국 역학조사 시스템 관련 외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던진 질문 대부분은 한국 추적 시스템 사생활 보호 장치에 대해서였습니다. 미국 NBC 스텔라 김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 남용 그리고 감시의 권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적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또한
러시아 뉴스 통신사 러시아 세고드냐의 안드레이 올페르트 기자는 러시아의 최대 혁신센터인 스콜코보가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인간에 대한 완벽한 디지털 통제력을 세계 유일하게 갖게 됐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추적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상황이 끝나면 즉시 파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코로나 이후에 개인정보 관리 등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동 개발 선언 이후 애플의 CEO인 팀 쿡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용자 사생활 문제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적었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명과 프라이버시를 두고 생명이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하다, 트레이드 오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둘이 대립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교 가능한 것일까요? 당연히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프라이버시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죠. 프라이버시를 나아가 인권을 최대한 덜 침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는 만큼 이제까지 몰랐던 방법들을 더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욱이었습니다.